시작할게요. 자, 그 집합이라고 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보셨어요? 뭐 하는지 알고는 들어오셨어요? 집합 명제하고 뭐 나가죠? 아, 모르고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언제까지? 정확하게 4월 둘째 주까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 하죠?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수행평가 권고라고 하지만 몰라요. 아직 어떻게 될지. 학교별로 다르고, 오늘 제가 수업했던 친구 중에 보인고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 학교는 시험을 보기로 결정해서 학생들한테 문자까지 뿌려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른데 아무튼 시험을 보고 나서 아무튼 중간고사 5월 한 18일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5월 18일 정도 본 다음에 그 이후의 버전은 우리는 당연히 함수편으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해서 제가 토요일날은 이렇게 세팅을 일단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집합명제 순열과 조합을 할 건데 이 단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면 명제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건 열심히 배웠어야 적용이 안 돼. 문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하는 느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분류라는 방법들을 굉장히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스킬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합, 명제, 순열조합 대략 한 4주 정도로 일단 시험을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집합 명제를 좀 이제 배울 텐데 이 집합 명제를 원칙적으로 왜 배우냐면 함수를 정의하려고 배워요. 함수에는 정의역이라는 것도 있고 공역이라는 것도 있고 치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이 철저하게 집합적인 해석과 명제적인 해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집합 명제를 갖다 배우는 거지 다른 특별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냥 의미 분석하면서 갈 건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집합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 우리 거기 한번 보실까요? 집합 책에서 그냥 소개를 할게요. 집합은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쭉 진행한다는 느낌으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그 세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써주실래요? 객관적인 기준이다. 자, 첫 번째 집합의 정의는 객관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죠? 집합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옆으로 여러분 워크북 갖고 계시나요? 옆에? 워크북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자, 워크북을 한번 잠깐 펴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파트를 제가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이십니까 혹시? 거기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오늘따라 첫 수업이 좀 이게 문제가 많네. 자, 거기 보시면 집합편에 기초편에 첫 번째 문제 있죠. 한번 봐보실까요?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거기 확인해 보니까 집합의 정의가 뭐냐라고 해서 그죠? 1번 봐볼까?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거 그랬잖아.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판단하는 건데 1번은 어때요? 맞죠? 양의 약수는 정할 수 있고 5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지만 개수가 많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무한 집합이라고 정의하는 거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100에 가까운 실수의 모임 100에 가깝다라고 하는 기준이 객관적인가요? 어떤 게 가깝다는 표현을 하기 어렵죠.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요? 어떨까요? 없죠. 이런 걸 우리는 비를 공짜를 써서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곱하여 9가 되는 유리수의 모임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형태의 개수가 2개짜리 집합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것 같고 문제 만들지는 않거든요. 자, 오른쪽 4번 얼토당토하는 문제 있죠. 다음 중에 집합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1번 세계에서 높은 산의 모임 객관적입니까? 주관성이 따르죠. 왜냐하면 내가 뭘 바라보는 남산이 제일 높을 수도 있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 모임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국어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여기서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모임은 객관적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영토의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일단 니은은 맞은 걸로 간주하고요.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어떻습니까? 있어요? 1보다 작은 거 없죠. 공집합이니까 정답은 5번의 정답이 되겠죠.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기초편에 들어가 있으니까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버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제 그럼 뭐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뭐죠? 원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영어로
원소는 element라고 얘기합니다. element. 그래서 이 원소 기호는 이렇게 삼지창 기호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element의 2를 갖다가 소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기호는 특징이 뭐냐면 왼쪽에다가는 원소를 쓰게 돼 있고 오른쪽에는 집합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삼지창 기호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원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3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A가 집합에게 원소일 때는 A는 집합에 속한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 속하지 않을 때는 그거를 부정한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써보면 보통 원소는 소문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은 대문자로 쓴다.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설명했고, 자, 세 번째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죠.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과정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형태가 중요한데요. 원소 나열법은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은데, 참고로 원소 나열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 설명할까요? 중복되는 거 씁니까? 안 씁니까? 왜 이렇게 써요? 안 쓰죠? 그리고 우리는 크기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321로 쓰는 거랑 1, 2, 3으로 쓰는 게 다를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도 상관이 없고 다만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게 돼 있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건제시법은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막대를 바라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그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대상이야. 그리고 여기가 그 궁금한 대상을 규정하는 기준을 갖다가 주죠. 객관적인 기준을. 그래서 보통 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4점짜리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뭐 이런 거 한번 가볼까요? 그냥? 제가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냥 예를 하면 생각나는 대로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A가 마이너스 1과 2와 3과 5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B다라는 집합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B다라고 하는 것을 A 곱하기 B다. 그럼 A는 뭐고? A의 원소이고, B라는 놈은 뭐고? B도 A의 원소야. 만약 이렇게 주는 형태의 B라는 집합 표현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였죠? A하고 B를 곱셈한 놈이 난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A는 여기에 이 4개 중에 하나로 오는 거고 B도 이 4개 중에 하나로 오는 거다라고 하면 이때 B다라는 집합이 나는 어떻게 표현될까를 궁금한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스킬은 뭐냐면 이게 표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적정해요. 자, 첫째 한번 여쭤볼게요. A가 만약에 요 A가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B는 마이너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 중복되지 말라는 어떤 단서가 없었으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3, 5, 마이너스 1, 2, 3, 5 쓰면 얘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가 4, 6, 10, 6, 9, 15, 10, 15, 25.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라고 하는 것은 중첩되는 거 제거하고 써버리면 일단 1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4, 6, 9, 10, 15, 25. 이렇게 새롭게 얼마든지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빡센 게 있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부탁인 건 요거를 궁금하다. 오케이.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할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에서 한번 좀 봐드리면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원소를 결정하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즉 X바, 그죠? X의 조건의 꼴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있죠. 자, 설명할게요. 여기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얘기하면 그림 아닐까요? 그림이에요. 그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림이에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집합을 좀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 벤 다이어그램들을 학생들이 너무 그렇게 허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한 집합의 원소를 쓸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분 집합을 판단할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서 요거는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려라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자, 오른쪽을 집합을 원소나열법을 나타낼 때 같은 원소 중복해 쓰지 않는다, 순서는 관계가 없다, 일정한 규칙이 있고 많을 때는 점점점을 쓴다. 그 오른쪽에 좀 작은 글자로 좀 쓰여져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한 집합은
개수가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거. 대표적으로 뭐 2의 배수, 뭐 소수의 집합,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유리수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공집합 하나 봤더니 공집합은 뭐죠? 참고로 공집합을 거기는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은요, 보통 이렇게 써서 이제 파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empty라고 쓰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씁니다. 눌셋. 이게 비어있다, 없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맞나요? 저보다 여러분 영어 잘할 것 같아서. 눌셋 맞아요? 이 셋은 참고로 집합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조심하자. 이렇게 쓰면요. 이건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요? 2개. 여기 아래. 1개야. 요 기호 자체가 그냥 원소로서 인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맨 아래 하단부에 조그만한 글자로 참고라고 돼 있죠. n 가로의 공집합. 그 공집합입니다. 걔는 공집합이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의 제로가 되지만 그 안에 집합기호 안에다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걸 때려 박은 놈은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n 가로에 제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1개인 거고 0이라고 하는 원소가 1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집합은 참고로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0개라고 하는 세수가 있다 보니까 공집합도 뭐로 판단합니까? 유한집합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뒤에 개념 다지기에서 몇 개만 간단하게 빨리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2번 정도부터 잠깐 시작할게요. 나머지 빈 부분은 숙제 처리할 겁니다. 2번 봐보자. 자연수 집합을 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수 집합을 z, 유리수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을 표시해라. 1번 2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가 맞습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 0은 자연수가 맞습니까? 네,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정수가 맞습니까? 마이너스 3이 정수가 아닙니까? 맞죠?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유리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꾸 물어보죠. 저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보세요. 자, 참고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자연수에서 그 라지에는 왜 자연수인지 아시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연수를? 내추럴 넘버. 자연수. 그 다음에 거기 보면 Q부터 얘기할까요? Q. 뭐가? 유리수. 비율이죠, 비율. 쿼티엔트, 쿼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해서 그 Q를 쓴대요. 거기서 Z, 정수라서 지읒자라서 Z를 쓸까요? 이게 독일어예요. 자흘렌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그 앞자를 땄대요. 좀 특이하게 얘만 좀 독일어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저 잘 몰라요, 영어. 무리수 있죠, 무리수. 거기 한번 써볼래요? 무리수 집합을 보통 우리가 라지 I 이렇게 보통 써요. 그럼 실수는 어떻게 쓸까요? 실수는 우리가 보통 실제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라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을 실수로 많이 씁니다. R.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요 정도 수책에는 요 정도로 보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뭐로 가죠? 이제 부분집합. 여기서부터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 만만치 않아집니다. 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 책은 개념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는 책은 아닙니다. 자, 4번 봐볼게요. 4번. 자, 부분집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어로 서브라고 하는 단어니까 서브 SUV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집합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낮은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집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부분. 그럼 내가 만약에 그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봤더니 이걸 예를 하나 좀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얘가 2하고 4하고 얘가 6이 있었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것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될까를 보실 때 제가 첫 번째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잠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걸 전체라고 할까요? 이렇게 쓸까요? 이걸 A라고 쓸까요? 그리고 그것의 부분집합을 제가 X라고 한번 써볼까요? X. 그것의 부분집합 X라고 써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이 2를 갖다가 어디다 쓸지를 고민했어야 되지 않을까? A라고 하는 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2는 너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이렇게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이 2라고 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대안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얘가 두 가지인 거죠. 왜 두 가지야? 들어갈래요? 말래요? 그죠? 두 번째, 4라고 하는 놈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두 가지가 됩니다. 6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됩니다. 각각의 선택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순열조합에서 얘기 또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가 됩니까? 8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통 어떻게 가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2, 4, 6, 8, 10이 됐어. 만약에 5개짜리가 됐어. 그럼 어차피 여기다가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2의 선택지는 몇 가지일까 그러면? 두 가지. 4는 두 가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결과적으로 2의 5승가지. 이렇게 보통 가서 학생들은 보통 쌤 원소가 5개라서 2의 5승계의 부분집합이네요. 원소가 3개여서 2의 3승으로 가는 거네. 예, 그렇게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봐볼까요? 부분집합 한번 그대로 책에서 읽겠습니다.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에서는 그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거기서 보시면 4번에 1번의 기호 표현을 한번 잠깐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 이렇게 쓰자. 자, 특징인 게 뭐죠? 아까 분명히 이렇게 원소 기호는 한쪽은 원소, 한쪽은 집합을 썼다면 얘는 집합 대 집합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합 대 집합으로 써야 돼요. 왜냐면 부분집합이니까. 이거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어버리시면 되죠. 이렇게. 보통 오른쪽 사선에서 왼쪽 아래 사선으로 긋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부분집합의 성질을 좀 봐주시면 특별한 성질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어떤 성질이 있죠? 일단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는 무조건 A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필수적인 건 두 가지인 거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랑 아예 없는 거는 무조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과정을 봐볼까요? A가 B에 포함된대요. B는 C에 포함이 된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A는 C에 포함될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명제에서 이야기하는 3단 문법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쟤를 좋아해. 나는 쟤를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구조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끝났습니다. 자, 밑에 이제 5번 봐볼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 이제 들어가서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자, 5번에 1번 봐봐요. 서로 같은 집합의 표현이 재밌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체크해볼래?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 나도 너의 부분집합. 네, 그래서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지 않을 땐 당연히 그어주면 되고요. 자, 진부분집합에다 별표 하면 써볼래? 진부분집합에다 별표. 이 진부분집합은 뭐냐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체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놈만 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가 2의 5승 32가지가 됐겠지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살피라고 하면 당연히 개수가 31개가 되겠죠. 다시 한 번만. 여기는 항상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32개를 가진다고 했었는데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하나 빼니까 31개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네, 자기 자신만 똑같은 거 하나만 빼면 돼요. 자기 자신 하나만 빼면 그래서 그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밑에 하단부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럼 6번에다가 이렇게 가볼까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가로 열고 쓰시겠어요? 선택 가능성이라고 써주세요. 선택 가능성. 6번에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 옆에서. 너무 졸리시면 이따가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 괜찮아요? 네. 졸리시면 나갔다 와도 돼요.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사탕껌, 뭐 아이스크림, 뭐 음료수 다 드셔도 돼. 졸음을 깨기 위한 용도라면, 오케이? 대신 뭐 순대 갖고 와서 먹고 있고 이러지. 처음 이해 알죠? 격한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 저도 수업 때는 이렇게 음료 외에는 잘 안 마시거든요. 누가 학생들 요새 초콜릿 안 먹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먹고 있는 게 좀 그래서 음료 정도만 간단하게 마십니다. 자, 1번 봐봐. 그럼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 왜 2의 K승인지 설명했죠? A에 들어갈, X에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두 가지. 그런 의미에서 2의 N승계. 그러면 봐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 하나를 빼는 거다. 그 1의 의미가 공집합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빼는 거야.
세 번째 봐줘. 별표 좀 쳐줘. 선생님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런 거야. 2, 4, 6, 8, 10 중에서 나는 숫자가 2가 마음에 들어. 10도 마음에 들어. 이건 무조건 내가 가져갈게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2하고 10을 반드시 가져가는 형태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지라고 하면 누구에게만 물어보면 돼? 4, 6, 8에게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얘네들 이미 결정됐으니까. 두 가지, 2의 상승까지. 그래서 거기 표현해 보시면 특정한 원소를 갖는 혹은 갖지 않는이라고 했을 때 왜 걔를 빼고 가냐면 이미 걔네들의 의사 표현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애들만 가주면 됩니다. 이 부분집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이 개수를 따지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발견되는데 이 해당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가 철저하게 순열조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이 프린트 조금 더 끝내보고 가자.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6번 뒷장에 집합기호는 다 써주셔야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씩 써주세요. 집합기호를 한번 쭉 써주세요. 4의 약수의 진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기호 왼쪽에 집합이 오는 거예요? 아, 거기 6번이요? 아니요, 네네. 표시할 때 네네. 그냥 표시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많아서. 네, 반대. 아, 맞네요. 네, 이쪽이 열린 쪽이 포함된다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4의 약수라 그랬죠? 그럼 4의 약수를 일단 쓰겠죠. 왜냐면 걔가 조건제시법이니까. 그러면 4의 약수는 뭐죠? 1, 2, 4. 참고로 우리가 보통 약수를 얘기할 때 양의 약수만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스가. 원래는 음의 약수도 써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썼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럼 진부분집합 따져라 그랬으니까 일단 부분집합을 다 써보는 거죠. 일단 부분집합을 다 쓸게요. 그래서 위에 거 4개, 아래 거 4개 8개인데 얘 지우면 되죠.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 빼자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7개 쓰시면 되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 부분집합을 따질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0개,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이렇게 개수적으로도 분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걸 뒤에 우리는 조합이라는 단어에서 이걸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엮은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을 나중에 배우면, 순열조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면 되게 쉬워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 보통 나열할 때요, 보통 숫자는 작은 걸 왼쪽에다 주도록 보통 유도가 되는데, 이렇게 2개짜리 하실 때요, 네, 이렇게 하회탈 구조로 가시면 돼요. 1, 2, 2, 4, 뭐, 그러니까 1, 2, 뭐, 그 다음 2, 4, 뭐, 1, 4, 이렇게 구조가 가도 되고, 편하신 대로 아무튼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오케이. 저렇게까지 가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유형의 문제로 가는데, 교육청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 뭐 수능에 나왔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수능에 나오나요? 작년까지 고3들이 저거 배웠어요. 집합명들 순혈. 문과 학생들. 그래서 수능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이게 사라지니까. 왜냐면 고1 과정은 직접 출제가 안 되거든요.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에서부터 제가 일단은 예제하고 좀 특이한 거 위주로 풀어드릴 테니까 이 개념을 일단 여기서 적용을 하고요. 기출문제로 들어가서 적용하는 연습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유형 1번부터 하나 잠깐 한번 풀어볼까요? 유형 1번부터 한번 제가 그냥 풀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일단. 자, 일단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원소나열법보다는 뭐가 어렵다? 주어진 형태 조건제시법이 겁나게 어렵다. 자, 이게 예전에 교육청 기출문제인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때 n은 자연수단 그냥 제거하겠습니다.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i는 복소수의 허수 단위를 지칭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사 상거전에서 들어갔던 건데 i제곱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로 읽어주시면 제일 좋겠죠. i의 주기성 어떻게 되죠? i의 3승은 얼마? 마이너스 i. i의 4제곱은 얼마? 1. 요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가 구하고 싶은 이 a는 조건제시법이다 보니까 불편하다. 원소나열법으로 가고자 한다. 뭐 해봐? 집어넣어서 규칙을 발견하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x는 i-i분의 1, x는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분의 1, x는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분의 1, x는 i의 4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분의 1. 점점 이걸 계속 하겠다고. 오케이? 간다 그러면 쌤! 우리는 이런 거 분모의 실수하라고 배우는데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됐죠? 2i라고 하는 어떤 원소 하나를 갖게 되네요. i 제곱 얼마라고?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2가 됐다. 확인 끝. i 3승에서의 마이너스 i잖아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i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일단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줄까요? 그리고 얘가 실수화를 시도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i의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2i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i의 4승은 1이고요. i의 4승도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거 일단 확인이 됐어요. 아직 반복되는 주기를 못 찾은 거야. 그러면 또 해야죠. 어떻게? 5승이야. 5승 마이너스 x의 5승분의 1인데요. i의 5승이겠죠. 참고로 i의 5승은 뭐랑 똑같죠? i의 5승은 i랑 똑같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네.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차피 뒤에 거를 또한 반복해서 할 필요 없이 이거. 아,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하면 2i, 2, 마이너스 2i, 제로라는 원소 몇 개? 4개.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조건제시법으로 주면서 원소가 몇 개냐? 즉 i라고 하는 우리가 고등사 상과정에 어떤 해당되는 걸 이렇게 통합형으로 만들면서 연습해보라고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하나 제가 또 볼 텐데, 자, 뭘 볼 거냐면 1-2번 하나 잠깐만 좀 봐줄까요? 1-2번. 자, 어떤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문제에서 요청을 합니다.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자, 그러면 자연수가 원소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떻게 문제가 나와 있었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x가 그 집합의 원소이면 10-x도 그 집합의 뭐가 된다? 원소가 된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거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그럼 자연수 그러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시작 숫자는 1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잘 들어. 아, 이런 느낌 이해하실까요? 그럼 맥도날드 가서 어디 가세요 주로? 햄버거 가게? 버거킹 가세요? 어디 가세요? 버거킹 가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버거킹 가신다고 합시다. 아니 저는 뭐 다 가긴 하거든요. 맘스터치도 가고 롯데리아도 가고 그냥 보이면 뭐 갑니다 먹으러. 네, 버거킹. 아무튼 버거킹이라고 합시다. 그럼 버거킹을 갔어요. 햄버거만 보통 단품으로 시키시나요? 보통 세트 시키죠. 그러니까 햄버거 시키면서 콜라나 뭐 감튀나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먹잖아요. 이게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좀 와닿을지 모르겠어. 콜라를 하나 시켜요? 이를 하나 시켜요? 아니, 콜라를 먼저 시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버거를 시켜요. 일이라면 버거를 시키면 뭐가 따라오죠?
9가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이 말이잖아. x가 똑같은 x인데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9가 와야 돼. 아, 원소는 2하고 9가 세트구나. 1, 9가 세트야. 그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 숫자를 키워봤어. 그럼 뭐야? 2가 들어가면 그것에 대응되는 8도 와야 되죠. 얘는 무조건 붙어 다녀야 돼요. 3을 집어넣으면요 7이요. 4를 집어넣으면요 6이요. 5를 집어넣으면요 그냥 5예요. 5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S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봐라. 이거는 묶어 다니는 것들에 관한 세트를 제가 표시한 거고요. 가능한 형태들은 첫째, 이게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보세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S가 될 수 있는 전체예요. 이 말이 와닿아요? 잘 봐라. 분명히 이 규칙만 성립하면 되지. 5 집어넣으면 5 만족하잖아요. 하나여도 만족하잖아요. 충분히. 1 집어넣으면요 9요. 9 집어넣으면요 1이요. 되잖아요. 했더니 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5, 1, 9 봐볼까? 5 집어넣으면 5 있죠. 1 집어넣으면 9 있죠. 9 집어넣으면 1 있잖아요. 다 되잖아요. 여기도 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거겠죠. 문제에서 뭘 물었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원소의 개수 몇 개짜리? 5개짜리.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래요. 야,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중을 몇 개를 구성해 5개가 되려면 그게 홀수 개수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5는 껴있어야 되겠다. 그래? 아, 그럼 5가 껴있고 어떤 놈하고 어떤 놈, 어떤 놈하고 어떤 놈이 이렇게 세트 단위로 가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 아, 끝났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5, 이렇게 6개. 아하, 6개구나. 5는 어차피 제거했으니까. 직접 세요. 이걸 나중에 이제 조합에서는 42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세세요. 5개? 오케이. 그럼 세트 단위로 5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세트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도 되겠다. 이렇게 와도 되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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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 되면 모든 게 다 선택이 되니까 직접 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답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유형 2. 자, 이것도 교육청 기출입니다. 기출문제를 일부러 실어드렸어요. 자, U 1, 2, 3, 4, 5, 6, 7, 8, 9, 11 부분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이거로 나타낼 때 두 원소의 곱 A, B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집합 A의 개수가 과연 몇 개가 될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세라는 거지. 아까 세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는데, 팁 드렸는데. 자, 어떻게 셀까? A, B라고 하자. 1, 2, 3, 4. 쌤 진짜 다 써요? 네, 다 써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써보는 거죠. 자, 오른쪽도 다 쓸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니네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면 돼. 자, 1, 2, 3, 4, 5, 6, 7, 8 90 직접 할 거야.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서로 다른이란 말을 써놨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봐라. 얘를 2를 선택했을 때 곱해서 제곱수가 되려면은 어차피 곱해지는 숫자가 제곱수인 얘가 되겠죠. 얘도 되겠죠. 그리고 없죠. 당연히 그건 대칭적으로 어디도 있어요. 여기랑 여기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나와 있는 표현이 A, B인데 참고로 이건 아까 순서 고려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집합에서는 1, 2하고 2, 2는 똑같은 거죠? 실은 그럼 여기를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3 이 지울게. 요거 지울게.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 오른쪽만 세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자. 얘가 2야. 그럼 여기 2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작은 것도 안 되잖아요. 쭉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한 숫자가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2, 8에 16. 끝. 됐죠? 자, 그럼 3으로 갑니다. 3에 대해서 앞쪽이 안 되죠. 이쪽 필요가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살펴봤으니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가면 되죠. 있어 없어? 3짜리. 3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3, 9, 27이죠. 그럼 안 되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분명히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안 됐다 이거야. 4는 어떨까요? 4는 4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4, 9, 36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4, 46은 애초부터 안 되는 거니까. 그럼 5로 갑니다. 그럼 5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으로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로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뒷숫자 없어요. 왜냐면 7은 이미 앞에 셌기 때문에 뒤에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8로 생각하는 거 없어요. 9로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4개 끝났네. 정답은 2번. 이해돼요? 직접 센다니까요. 너네가 자꾸 주저하신다고. 직접 세는 게 쪽팔리지 않을까? 뭘 쪽팔려? 안 하는 게 쪽팔린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하나 더 마지막 갈게요. 2-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 좀 조금 더 풀어볼 테니까 잠도 좀 깨고 하자. 이제 그럼 가볼게요. 2-3번 보니까 일단 A라고 하는 집합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A라는 집합은 조건제수법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누구야? X가 나는 뭔가가 궁금한데 그 X를 나타내는 표현이 2차 방정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요 과정은 x-5, x 더하기 얘가 4 이퀄 제로다 보니까 x는 5하고 얘가 마이너스 4.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A라는 집합을 어떻게 쓴다? 5하고 마이너스 4라고 쓴다. 자, 두 번째 버전입니다. B라고 하는 것은요, A보다 작은 정수라고 썼네요.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궁금하다? 얘는 X는 A보다 작은 정수다. 자, 그래도 어떻게 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도 있고 5도 있잖아요. 근데 B는 A를 포함해야 되니까 A보다 작은 정수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3이라고 하면요. 3보다 작은 정수는 얘를 포함하지 못하죠. 그럼 얘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5라고 쓰면 어때요? 5보다 작은 정수는 4부터 가니까 안 되잖아요. 6이라고 쓰면 6보다 작은 정수는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 A는 6 이상이면 문제 없겠구나.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정수 A의 최소값은 6이 된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집합에 관해서 우리가 개수 세는 거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조건제수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표현하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한 3분 정도만 밖에 바람 좀 쐬고 와. 우리 3분 정도만 잠깐만 있으시죠. 쌤 말이 되게 빨라요. 잘 못 찾아가겠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손짓으로 쌤 이렇게 해주셔도 저는 천천히 가요. 제가 왜 말이 빠른가 봤더니 전달을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빨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습관상 별로 좋진 않아요. 아까 앞에 친구가 너무 많이 졸아서. 지금 현재 상은 어떻게 좀 얼추 마무리가 좀 되셨어요? 상 지금 네. 저기 쌤. 희민쌤? 네. 아니 저기 수민쌤? 아니 희민쌤. 네, 희민 쌤이랑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 정도 나가고 계세요? 지금 센으로 이참수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최근에 진도를 나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나요? 겨울방학 때 나왔어요. 그러면 진도를 선행이 보통 애들보다 좀 빠른 편은 아니네. 네. 근데 뭐 늦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저는 3월 말에 정석이라는 책을 처음 봤어요. 인생에서 그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막 이미 막 정석을 막 6번, 7번 보내고 되게 많더라고. 약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솔직한 생각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기보단 네. 저렇게 해야 돼? 이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개념 확인 워크북으로 좀 넘어가서 기본적인 거 좀 더 잡고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깐 펴서 미리 좀 보고 갈까요? 자, 어디 있었나부터 보자. 예, 거기 5페이지 넘기시면 26번 때부터 쭉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26번. 아니, 그거 말고요. 네. 개념 확인. 예, 거기 찾으셨네요. 26번 때부터 몇 개를 쭉 가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 친구 들어오면 하겠지만 일단 먼저 보고 계세요. 시간 좀 아낍시다. 26번 때부터 몇 개 좀 보고 계시겠어요? 됐어요? 좀 늦게 주무셨나봐요. 네. 자, 너무 졸릴 때는요, 괜찮으니까 나갔다 와요. 저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그냥 나가셔도 돼요. 안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진짜인데. 밖에 나가서 좀, 편의점 잠깐 갔다 와서 음료를 사와도 되고 괜찮으니까 너무 이렇게 수업적인 제약 갖지 마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수업하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저도.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집합은 덜 나가긴 했는데요, 좀 시간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26번 때 한번 잠깐 펴주시겠어요? 네, 우리 개념 확인 워크북이라고 하는 실제 기출들에 관한 표현입니다. 26번 때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어디까지 한번 진행해 볼까요? 좀 어려운 것도 한번 좀 할게요. 어려운 것도 좀 한번 잠깐 해드리면서 볼게요. 38번 때까지. 다시 26번 때부터 38번 때까지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 정도 타이머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풀어봅시다. 네, 앞에 시계 보시면서 안 풀리는 거 넘어가세요. 네,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앞에 드렸던 페이퍼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26번 때부터 몇 번 때까지 38번 때까지 한번 쭉 빨리 한번 작성해 보세요. 틀리셔도 괜찮아요. 틀리라고 하는 거니까.